가진 놈이 더한다는 우리 속담이 틀리지 않았네. 중국은 저 큰 땅을 가지고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주변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거의 없음.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한국을 골탕 먹일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핑계 삼아 비열하게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한국보통주기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2차 보복성 수출 규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한국에 고통을 주겠다며 호기롭게 나선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의 역관광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희귀금속 몰리브덴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기 때문인데요. 몰리브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부장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수급 불안을 겪던 희귀금속으로 한국은 매년 7천억 원 규모의 몰리브덴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중 70%를 일본에서 들여와 수급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몰리브덴을 99.995%의 초고순도로 정련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해 낸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2년 전에 수출 규제가 한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며 또한 번땅을 치고 있는데요. 한국이 몰리브덴의 자급자족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일본의 시장까지 점령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일본 내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소재들을 한국 기업들이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데다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을 개발해 일본의 시장까지 빼앗겼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 진보 언론은 자국의 한국 수출 제재에 대해 자민당의 자살골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골탕 먹이려고 시작한 일본의 경제 침략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린 것인데요.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한국을 얕보며 정신승리하던 일본 극무 세력들은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2년 전 수출 규제로 수급 불안을 겪던 몰리브덴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원 확보는 물론 초고순도 정련 기술까지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오랜 친구이자 한국과 협력국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금, 우라늄,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풍부한 천연 광물을 보유한 자원 강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첨단 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12월 16일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열린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후 양국 정상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양해각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망언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협력 항목인데요. 이 계약을 통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구리와 텅스텐, 몰리브덴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몰리브덴을 공급받아왔습니다. 일본이 소재 갑질을 하던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희소금속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몰리브덴 원료 공급망을 구축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키르치크 지역에 한무즈베키 희소금속센터를 설립해 소재 공동개발의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몰리브덴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몰리브덴은 구리 재련 공정의 부산물로서 중간 단계의 순도를 지녔기 때문에 이를 국내 전방 산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시 99.99% 이상의 초고 순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절대 그림의 떡으로 놔둘 수 없었던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과 국내 중소기업의 장비 제작 노하우가 더해져 몰리브덴을 99.995%의 초고 순도로 정련할 수 있는 이번 연구팀은 1년 내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몰리브덴의 탈일본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99% 이상의 초고순도 몰리브덴은 100에서 200배의 고부가 가치 소재이기 때문에 한국에 큰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며 갑질하던 소재를 또 한 번 한국이 보란듯이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남은 결과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도 한국과 고부가 가치 희소금속 소재 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1월이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만큼 보다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30년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두 나라의 우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 교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문명을 떨쳤던 고대 우즈베키스탄 국가 소그디아나는 실크로드를 통해 터키,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무역을 하며 문명과 문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고구려 사신이 그려진 아프라시아브 궁전벽화가 말해주듯 양국은 1500년 전부터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대에까지 이어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각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독립한 다음 해인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독립국가연합 11개국 중 처음으로 국가정상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는 이번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만남을 가졌을 만큼 각별한 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37년 고려인 강제 이동 당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려인들을 받아준 곳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황무지에 버려진 고려인들에게 음식과 쉴 자리를 주며 정착을 도와줬는데요. 이 덕에 많은 고려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무려 18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해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한국에도 약 7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유학생과 근로자로 활동하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현지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유난히 반가워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무정을 나눌 뿐 아니라 경제교도 활발합니다. 두 나라의 교역액이 2020년 기준 약 17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교 이후 55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현재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해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각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데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했습니다. 이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한국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인데요. 그는 서울 명예시민과 태권도 명예구단이라는 특별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녀들도 모두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을 만큼 가족 모두가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행보를 지켜보며 바짝 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투르크계 국가들이 연대한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 OTS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OTS가 공식 출범해 중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약 1500년 전 중국을 위협했던 돌골 제국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투르크계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을 모아 같은 투르크계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을 부추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OTS가 추진하기로 한 회원국 간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망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 중국을 가장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OTS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통적인 실크로드의 중심국이자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이들과 등을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죠. 이처럼 중국이 신돌궐 제국의 부활에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한층 강화된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 모두의 새로운 번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이 한국에 고통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V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산은 너무 구리고 한국산은 수준 낮아서 화병 날 듯. 간발의 일본, 과거 고구려 시대 연관 국가들은 끝까지 협력해서 성장해 나갈 국가들입니다. 특히 헝가리는 유럽으로 건너간 위대한 한민족의 후손들이고 터키 또한 우리와 오래전부터 협력해온 동맹국입니다. 우즈벡도 오랜 기간 우리나라와 교류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나라에 큰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연맹이 될 것 같습니다. 우즈벡, 카자흐 쪽은 고려인 정치인들도 있어서 뭔가 거래가 잘 될 것 같긴 함. 고려인들도 일본 싫어할 테고 우즈벡은 한국의 좋은 친구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요새 많이 드러나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자원 부족으로 기술력이 저세상 텐션이 됐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